수학학원 몇 살부터 다니나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개념 복구소 소장님과 전화 연결해서 대화 나누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개념 복구소 소장입니다. 오늘은 수학학원을 언제부터 다니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수학학원을 언제 다니기 시작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데 소장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너무 오래전이라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 언제부터 학원을 다니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어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인지 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치동에서 수업하고 있으니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 언제부터 수학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나요? 요즘 분위기는 어떤가요? 앞서 말씀드렸듯 대한민국에서 학구열이 가장 높은 곳이 대치동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치키즈라고 부릅니다. 대치키즈 저도 들어봤어요. 대치키즈들의 수학학원에 대한 로드맵이 있는데 대치동뿐만 아니라 타 지역들도 이것을 기반으로 학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학구열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원 일정표라니 궁금합니다. 실제로 로드맵에는 어느 학원을 어느 시기에 가야 한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제시되는데 저는 학원명은 생략하고 그 시기에 해야 하는 공부 내용을 기준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치부부터 초등 저학년의 경우에는 사고력 수학을 시작하는데 유연한 사고와 연산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유치부라면 대략 몇 살인 거죠? 7세부터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더 어린 학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대화가 통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로 또는 글로 구현할 수 있어야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의 발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기준이 7세인 경우가 많아요.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수업 진행이 가능하니 그렇겠네요. 이해했습니다.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 교과 과정을 기반으로 진도 나가기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수학 선행 학습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초등 저학년까지 기본적인 사칙연산을 배우고 바로 선행을 시작하는군요. 네, 보통 이때부터 선행을 하면서 대입을 위한 긴 여정이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 목표에 따라 또 여러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대학 입시 전에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진로 방향에 따라 전략적으로 학원을 선택하게 되어서 중학생이 된 후에는 각 개인의 목표에 따라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고등학교 진학도 종류가 다양한 것인가요? 일반고로 진학을 하는 것, 영재고 또는 과학고로 진학하는 것, 혹은 상상호, 민사고, 하나고 등으로 진학하는 것, 크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반고 진학 외에는 별도의 전략적 학습이 필요해서 갈래가 많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마다 목표를 빠르게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 힘들겠어요. 목표를 수정하는 순간 공부했던 것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인가요? 대체로 대치키즈의 로드맵은 상위권을 바라보며 만들어지고 고등학교 진학부터 입시가 시작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수학의 전 과정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느 단원은 깊이 있게 하지 않아도 되고 어느 단원은 더 깊게 공부하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 과정을 다 배우고 넘어간다는 큰 틀은 같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학 선행 학습을 시작하는 순간 앞만 보고 달리는 느낌이네요. 초등학교 4학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까지의 시간이 9년이고 9년간 배워야 할 내용을 6년 안에 끝내는 전략이죠. 이 전략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는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수학학원을 언제부터 다니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시나요? 학생마다 차이가 생기겠지만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의 필요를 느낀다면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를 느낀다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필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수학학원에 대한 로드맵은 어른들 기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학생이 원해서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이대로만 따라가면 성공한다 하는 느낌으로 만들고 학생들에게 그 길로 가라고 안내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학원에 가고 배우고 공부하는 주체는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경우가 아닌데 어른들이 수학학원에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주위에서는 다 학원을 다니니까 나도 가야지 또는 내 자녀에게 학원을 보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다면 들인 시간에 결과가 비례하지는 않겠죠. 학습의 주체인 학생이 스스로 공부를 하다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때부터 학원을 다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공부를 하기 싫다고 계속 하지 않아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가 더 많겠죠. 학생이 필요를 느끼지 못하지만 학원에 다녀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꼭 선행 학습이 아니라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현행 학습도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느끼지 못하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초등학생들도 단원 평가를 보거든요. 단원 평가에서 점수가 계속 좋지 않다면 지금 배우는 과정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 학생이 혼자서도 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이 혼자서는 제대로 된 학습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학생의 의지가 약하거나 없더라도 학원을 다니게 하면서 공부 습관을 잡아주면 빠르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며 긍정적인 신호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학원을 다니게 되면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잘 하게 되는 건가요? 대체로 그런 편입니다. 하지만 학원에서 어떤 강사와 수업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이 시기가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라 그것 또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원을 언제부터 다녀야 하는지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너무 일찍부터 다니기보다는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고 또 누가 선택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생깁니다.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렇게 성적으로 나누어 볼 때 중위권층이 가장 두텁습니다. 이 중위권 학생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꼭 일찍 학원을 다니지 않고 스스로 필요를 느끼거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위에서 느낀다면 그때부터 다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네요. 소장님,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수학 개념 복구소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비슷할 수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다양한 생각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주제로 또 만나요.